안녕하세요. 1월 5주차 OM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좀 단기 매매한 것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난주 1월 내내 단기 매매 성과들이 좀 좋아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왜 상승을 했는지, 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선 보시면 제가 지난주부터 3주 전부터 1차 저점 잡기, 2차 저점 잡기가 필요하다. 관광이 끝나고 저점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수익 실현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ETF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1920선부터 지수의 4년 내, 5년 내 중앙값인 1950선까지는 박스권 중앙값까지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얼추 비슷하게 1940선까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부터 매수를 한 ETF를 1200원부터 1350원까지 매수한 것들을 800원 부분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수익이 좀 많이 난 편이고요. 4.5%에서 6%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상승 이유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지난주 유럽 하나만 보면 된다. 유럽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유럽에 있는 22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양적 완화를 얼마나 시행할 것이냐 라고 한 부분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양적 완화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규모를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월 600억 유로 정도 환산하게 되면 이게 지금 1억 유로 정도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1조 유로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양입니다. 예상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큰 양의 양적 완화를 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유럽, 중국, 미국의 경기들이 다 같이 나쁘지 않았던 거고, 지금 하나 이제 여기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 총선 얘기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스의 급진 좌파가 들어선들, 누가 들어선들 ECB라든지 IMF에서 권고하는 안을 그대로 수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98년 IMF 때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때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었지만 IMF에 있는 프로그램들 그대로 다 수용했습니다. 이거는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시장이 나중에 눌릴 때 하락할 때 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ECB에서도 양적 완화를 했다. 근데 이게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부터 경기 부양에 대한 바람이 불었었죠. 그게 EU에서 받은 겁니다. 유로존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 여기다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양적 완화에서도 들어갔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주요국, 우리나라 전체 세계 글로벌 시장의 금융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FOMC에서도 함부로 금리를 못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FOMC에서부터 발언이 되고 이어진다고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3대 경제권 중에 중국과 유럽과 그걸 추정하는 경제국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쉽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못 올리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가 한동안 저금리로 동결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호재가 아니라 상반기 트렌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번 주는 딱 하나예요. 지난주가 유럽에 있는 ECB 양적 완화를 우리가 보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 주 딱 하나입니다. 수요일에 있는 미국의 FOMC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나온 회의들인데요. 요번에 금리 인하가 연기되는 코멘트가 나오는 걸 기대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ECB 양적 완화가 미국 혼자 단독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시켰을 때는 그 금리 차이로 해서 자금 유인이 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초저금리가 2015년에도 유지가 된다 하는 코멘트들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완만하게 이 기대감으로 크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와 호재가 같이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FOMC를 제일 주목하시는, 언제? 수요일날. 그 전까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은 그냥 반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냥 화요일까지는 놀 생각입니다.
논다는 게 이걸 지금 지켜보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여기서 지금은 너무 단기 매매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니까 말씀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이 1950선까지 회복을 잠깐 했다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눌림목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호재들이 발생하면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는 2000선까지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식형 펀드를. 채권형 펀드 같은 게 유지한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계속 동결 아니면 저금리로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채권형 펀드가 그 수익률이 호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환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유지하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중장기 투자자나 변액을 판매하시고 채권형 펀드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는 장세구나, 안정한 장세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가본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에 1월 말이 됐을 때 1월 매매할 걸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해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세 차례 매매를 했었고요. 지금 낮게 잡아서 7%, 많이 난 계좌 같은 경우는 11%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1월 말 매매일치를 공개해가지고 저희가 ETF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시장 관점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 있는 FOMC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1월 5주차 OMS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